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죄가 대쉔 히트만의 Returns to Buying Winners and Selling Losers라는 1993년 논문을 살펴봤습니다. 이 논문이 특히 이제 모멘텀 투자 관련해서는 가장 최초의 논문 중에 하나이자 가장 중요한 논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내용은 최근 3에서 12개월 동안에 많이 오른 주식을 사고 그리고 많이 떨어진 주식을 공매도했다면은 수익이 매우 준수하고 좋았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쓰인 데이터는 1964년부터 1989년 미국 시장입니다. 저는 물론 그거보다는 1990년 후에 특히 논문이 발표된 후에 이 전략이 계속 먹히는가 이런 게 더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라이프 백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라이프 백 테스트나 그 주식 종목 뽑는 거 이런 거를 하는 게 클릭 수가 높던데요. 네, 저는 관종이니까 클릭이 필요합니다. 자,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 그죠? 클릭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백 테스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이게 또 케네스 프렌치가 만든 데이터 라이브러리인데요. 뭐 하나 돌아가가지고 이제 구글에서 뭐 프렌치 라이브러리 이런 식으로만 쳐도요. 네, 가장 위에 이게 뜹니다. 저같이 사용하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케네스 R 프렌치 데이터 라이브러리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나중에 링크는 제가 유튜브에 드립니다. 그 밑에 이제 쫙 가보면 여기 25 portfolios from the size momentum 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일단 여기서는 5등분을 두 번을 해요. 한 번은 시가총액으로 5등분을 하고 그 나머지 또 한 번은 그 모멘텀으로 5등분 하는데 여기서 쓰이는 모멘텀은 무엇인가 디테일에 가보면은 나옵니다. 근데 1990년 11월부터 2018년 11월 그러니까 28년 기간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떤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들이 이 글로벌 24개국인가 나와 있고요.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사용하는 모멘텀은 최근 12개월을 기준으로 둡니다.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놈들이 이제 모멘텀이 높고 상위 모멘텀 주식이고 그리고 가장 많이 떨어진 놈들이 이제 하위 모멘텀 주식이 되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계산을 할 때는 마지막 한 단 뺍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중기적으로 그러니까 최근 4에서 12개월 동안에 많이 오른 놈들은 계속 오르는데 최근 한 달 동안에 많이 오른 즉 단기적으로 많이 튄 그런 주식들은 오르기는커녕 다시 꼬꾸라질 경향이 매우 높다고 많은 논문에서 입증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마지막 한 달을 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모멘텀을 측정을 하고요. 다시 돌아가서 여기 25 글로벌 포트폴리오 선 사이즈 모멘텀 여기서 CSV 파일을 다운을 받으면은 그게 이제 이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열고 쭉쭉 내려가 가지고 이제 B356번부터 보시면은 1990년 10월부터 저기 밑에 이제 2018년 11월까지 데이터가 이렇게 쫙쫙 붙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보셨으니까 이제 꽤 익숙하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스몰 로우 프라이어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시가총액은 최하위 20% 그래서 스몰 소형주이고 로우 프라이어 그러니까 모멘텀도 최하위 2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여기 스몰 하이 프라이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뭔 얘기냐 하면은 소형주인데 모멘텀은 최상위 20%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에 주식이 꽤 많이 오르는 그런 애들이겠죠. 반대로 쭉 뒤에 가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 여기 빅 로 프라이어라고 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최상위 20% 대형주인데 최근 1년 수익은 최하위 20% 별로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당연히 빅 하이 프라이어는 시가총액은 최상위 대형주인데 하이 프라이어 최근 1년 동안의 수익도 가장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또 28년 동안에 얘네들한테 투자를 했으면 내 자산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커피를 하고 여기서 한 줄을 넣은 다음에 저는 111을 넣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일부를 각각 여기 전략이 투자하면 얼마가 되었는가 이거를 좀 알고 싶은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그 PER 소형주 전략을 한번 했었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베껴 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그 10월 대비 그 11월 한 달 동안에 그 내 자산이 어떻게 움직였냐 그거를 베끼는 공식인데요. 이 공식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 엑셀 창 여기서 잘 보시고 필요하시면은 이제 베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음,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드래그를 해보면은 자 무엇이 나왔는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가서 틀 고정을 하는 게 조금 이쁘겠네요. 자 여기서 가서 여기쯤 틀 고정을 하면은 자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1990년 10월에 일부로 투자를 해가지고 소형주 그리고 모멘텀이 가장 낮은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 그 돈이 28년 만에 얼마가 되었는가? 어, 음, 그 7.75배가 되었습니다. 28년 만에. 뭐, 28년 만에 7.75배는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러면 다른 전략들에 투자했으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또 뭐 이렇게 쫙 드래그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다 한 방에 네, 여기 오른쪽 밑에 클릭하면은 밑까지 쫙 드래그 되는 거 아시죠? 그죠? 클릭 하면은 쫙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한번 밑에서 결과를 보죠. 야, 요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차이가 상당하죠. 소형주에 투자를 했는데 소형주 중에서 그 모멘텀이 최하위인 20%만 죽어라고 투자를 했으면은 28년에 내 돈이 7.75배가 됩니다. 그런데 소형주 중에서 제가 모멘텀이 가장 우수한 상위 20%만 계속 투자를 했으면은 내 원금이 자그마치 400배가 되네요. 7배와 400배는 차이가 큰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형주는 어떻을까요? 보면은 대형주에서 그 모멘텀이 안 좋은 주식에 투자하면은 28년 동안에 겨우 2.8배 벌었고요. 그런데 대형주 중에서 모멘텀이 높은 상위 20%에 투자를 했다면은 19.4배를 벌었습니다. 예, 물론 400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19.4가 2.8배는 좀 낮죠. 그죠?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또 복리 수익을 그 계산을 하는데 이것도 귀찮아가지고 지난번 시트에서 베껴 오겠습니다. 아, 아니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직접 하지 뭐. 이거는 요거 그렇게 하고 1 나누기 28 마이너스 1 이게 맞을걸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것도 백분율로 하면 보기가 좋겠죠. 자, 이렇게 하고 해서 쫙 긁어. 자, 그러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소형주 중에서 모멘텀이 낮은 하위에 투자했으면은 복리 7.6%. 그런데 그 소형주 중에서 모멘텀이 뛰어난 주식에 투자했으면 자그마치 복리 24%를 벌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지난번에 PBR에서 본 그 차이보다 더 큽니다, 이게.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꽤 나죠. 그죠? 4.77 대 11.16, 한 7.5%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할 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또 한 번 28년이라는 기간을 반반으로 나눠보자. 그러니까 1990년부터 2004년을 한번 보고, 그리고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수익이 어땠는가. 그런 식으로 한번 나눠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이게 지금, 1990년 10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한 2004년 10월 정도까지 한번 나눠보죠. 여기 그러니까 처음 14년 투자를 했다고 치고요. 그러면은 복리 수익이 자, 이거 하고 1 나누기 14 마이너스 1 정도 나오는데 그럼 이것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하고 쫙 한번 긁어봅니다. 그리고 그럼 여기가 1990년부터 2004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야, 이제 살다 살다 보니까 이제 엑셀도 제 말을 안 듣네요. 삽입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거 좀 굉장히 당황스러워. 아, 이제 다시 엑셀이 제 말 듣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게 1990년부터 2018년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2004년부터 2018년에 복리 수익을 계산을 하는데 여기 또 이제 그 이런 방법이 있죠. 자, 맨 마지막 숫자를 2004년 10월 그 요 숫자로 나눈 다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게 이제 자산이 2004년 10월부터 14년 동안 분 이제 그 수치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1 나누기 14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오케이. 맞는 거 같네요. 자, 이거를 쫙 또 그어버리고 이거를 퍼센티지로 또 바꿉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계산한 게 이제 세 개가 있죠. 그 전체, 그러니까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이제 시가총액별로 모멘텀이 높은 주식에 투자했으면, 중간인 기업에 투자했으면, 또는 모멘텀이 안 좋은 기업에 투자했으면 얼마를 벌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을 두로 나눠가지고 1990년에서 2004년 구간, 그리고 2004년에서 2018년 구간,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 봅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처럼 그 상자를 만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탁 넣고, 자, 그러면은 여기는 그 고 모멘텀이라고 하고요. 아니지, 저 모멘텀. 그리고 여기는 고 모멘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그렇죠. 소형주, 대형주라고 하고요. 여기는 그 고 마이너스 저라고 하면은 대충 돼 있다. 그지? 자, 그러면은 요거를 드래그해서 옮기고요. 드래그해서 또 한번 옮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치수들은 다 지워버리죠. 자, 오케이 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좀 커피를 하기 좋게 이런 식으로 옮겨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케이. 이게 2004년부터 18년이고 여기 1990년에서 18년인데 집어넣기를 시작을 해보죠. 자, 1990년부터 2018년 구간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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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걸 보시면 말입니다. 얘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고 자, 그 소형주를 보시면은 그 모멘텀이 높았던 주식의 복리 수익이 작았지 23.9%가 나왔죠. 그리고 소형주 중에서 모멘텀이 낮았던 주식의 수익이 7.5%, 차이가 자그마치 16.3%나 납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요 스프레드는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형주까지 가도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복리 수익이 모멘텀이 높은 놈들이 11%, 그리고 그 모멘텀이
낮은 놈들이 3.7%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1990년에서 2004년, 그리고 2004년에서 2018년 구간으로 또 한번 찢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1990년에서 2004년 거는 저 위에 어디 있죠? 그죠? 자, 얘를 또 다 베껴가지고 오늘은 확실히 엑셀이 제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봤자 이죠. 자, 2004년 이렇게 하고 자, 이거를 보시면요. 그 1990년과 2018년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1990년에서 2004년에 고 모멘텀 주식과 저 모멘텀 주식의 차이가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형주에서는 1990년부터 2004년까지 고 모멘텀과 저 모멘텀 주식의 수익의 차가 18%, 그리고 대형주에서는 10.9% 정도 났죠. 그죠? 자, 그리고 2004년 후에는 수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또 이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네요. 사실 좀 이제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좀 테두리를 해보죠. 자, 이렇게 했는데 1990년에서 2004년 구간에는요. 그 고모멘텀과 저모멘텀 주식의 차이가 상당히 두드러지게 났습니다. 소형주는 18.4%, 그리고 대형주에서도 심지어 10.9%라는 상당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에서 2004년 구간에는 고모멘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저모멘텀 주식을 공매도했으면은 그 연평균 최소 10%를 벌 수 있었다라는 건데 그 수치가 2004년 후에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소형주는 아직도 상당히 큰 편이죠. 자그마치 14.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004년에서 2018년에 고모멘텀 주식에 투자를 했으면은 17.5%를 복리로 벌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저모멘텀 주들은 수익률이 겨우 3.17%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고모멘텀 주가 이제 복리 8.7%, 그리고 저모멘텀 주가 복리 4.76%, 그러니까 차이가 4%, 3.94%로 줄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소형주를 제외하고 그 중대형주들은 이제 고모멘텀 주가 저모멘텀 주 대비 초과 수익을 내는 것이 확실히 줄었다고 볼 수 있고요. 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죠? 그 밸류, 저 PBR 현상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도 이제 모멘텀으로 벌 수 있는 초과 수익이 그 PBR로 벌 수 있는 초과 수익보다 아직은 좀 더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2004년 후에는 그 우리의 단순 무시한 모멘텀 전략, 요거의 수익률이 천천히 좀 떨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리. 그러나 중요한 거는 소형주 내에서는 요 초과 수익이 아직도 굉장히 크니까 그 우리는 또 결론적으로 소형주 내에서 모멘텀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라고 또 한 번 배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거는 글로벌 시장에서만
해당되는 얘기고요. 이 모멘텀 전략이 공교롭게도 한국에서는 중소형 중에서는 잘 안 통합니다. 대형주에서만 통해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그죠? 자, 그리고 지난번 논문에서 또 하나 배운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1월에는 이제 그 역발상 전략,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오른 놈들을 공매도하고, 그리고 그 최근에 그 많이 깨진 애들을 매수하는 그런 반대 전략이 잘 통했다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1990년 후에도 그게 실제로 그런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여기 보면은 월별 수익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자, 여기서요, 한 칸을 열고, 제가 이제 월을 또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트릭을 씁니다. 여기 엑셀엔 그 라이트 요거 E라고 하면은 그 여기서 마지막 두 개 그 숫자인 그 11, 12, 101 이런 식으로 월을 뽑을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오로지 1월입니다. 자, 1월 수익만 제가 관심 있죠. 그러면은 제가 요 1월 수익만 빼가지고 옆 칸으로 옮기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새가슴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라이브로 떠들면서 백테스팅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실수를 범해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그 각각 1월의 수익만 뽑아놨죠. 그죠? 그러면은 또 한번 얘를 옮겨가지고 112를 만들어 보고 쫙 해보는데 이렇게 하고 드래그를 어디까지 내줘야 되냐? 대충 맞네요. 그죠? 두 칸 더. 자, 내렸다. 그러면은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가? 복리 수익을 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또 꽤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제가 두 개를 계산합니다. 자, 일단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 오른쪽에 계산한 이제 요거가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각각 이렇게 그 1월에만 투자를 했다면은 수익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제 이게 궁금한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보입니다. 자, 소형주 중에서 모멘텀이 가장 낮은 이제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했는데 저희가 사실 매년 1월에만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복리 수익 4.45%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1월에 복리 수익이 평균 한 4.45% 정도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형주 중에서 최근 1년 동안에 개같이 터지던 이제 그런 주식에 투자를 했으면 저희가 1월에만 투자만 해도 그 평균 4.45% 정도를 볼 수가 있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보시면은 그 최근 1년 동안에 대빵 많이 오른 주식들에 투자를 해도 수익률이 그렇게 크게 뒤지지는 않았습니다. 4.17%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차이가 보면은 또 상당히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 그 시가총액을 보면요. 다음 시가총액을 보면은 여기 그
시가총액이 조금 큰데 이 프라이어 원이 시가총액은 조금 큰데 모멘텀이 좀 낮다는 거고, 옆에는 시가총액이 조금 큰데 모멘텀이 뭐 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는요 오히려 모멘텀이 강한 주식의 수익이 모멘텀이 약한 주식의 수익보다 좀 더 높았습니다. 그 다음 ME3, 그러니까 그냥 중형주 같은 경우도 뭐 거의 차이가 없어 보여요. 0.5와 0.52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죠. 자, 그리고 대형주로 가보시면요. 네, 여기도 뭐 차이가 뭐 월 0.3% 정도 나는데 큰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1월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데션 티트맨이 말한 게 오히려 모멘텀이 낮은 주식의 수익이 월등 높다라고 했고, 모멘텀이 높은 주식의 수익이 별로였다라고 했는데 1990년부터는 그거를 저희가 뚜렷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요 5개 치수를 보시죠. 이게 전부 다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2에서 4%가 나오는데 그 시가총액이 높은 아이들의 수익보다 소형주들의 그 수익 자체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거는, 아, 오케이. 1월에 모멘텀이 안 좋은 주식에 투자하는 전략은 잘 안 되는지 모르는데, 그 1월에 소형주에 투자하는 전략은 매우 잘 먹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거를, 네.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거를 요약을 해보면은, 그 모멘텀 효과는 1990년 이후에도 충분히 유효하다. 그런데 소형주에서 특히 잘 먹힌다라는 걸 배웠고, 그리고 1월 안티 모멘텀 효과는 존재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런데 1월에 소형주 자체 수익이 엄청 높다라는 거를 요번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진정한 소형주 전략이라는 거는 그 소형주 자체로만 보면은 대형주보다 수익이 더 높은지 최근 10년 데이터를 보면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요, 저희가 지금 이 논문을 통해 가지고 5만 가지 기량 투자 전략을 배우는데 이 전략들은 대형주보다 소형주 안에서 훨씬 더 잘 먹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티 모멘텀 전략은 이제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1월에 소형주 수익이 매우 높다. 이런 거를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번 백테스트에 좀 버벅거리는 부분이 많았고 갑자기 엑셀도 죽어버려서 제가 조금 전에 사실 굉장히 당황했는데요. 네, 좀 버벅거려서 죄송하고 다음번에 이거보다 더 잘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